이번엔 슬라이드 쇼에서 처음부터. 자, 그래서 3장, 이제 3장에서는 아까 2장에서는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 행렬과 벡터들로 연립방정식을 표현해서 해법을 구했는데, 이제는 그 행렬들 사이의 연산, 그래서 행렬과 행렬 대수, 행렬 사이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행렬은 선형 연립방정식을 풀 때뿐만 아니라 뭐 소리와 이미지를 디지털로 전송하는 도구로도 이용되고, 또 행렬 사이에 그래서 덧셈과 곱셈 같은 연산을 우리는 정의를 이 장에서 하게 되고, 이러한 행렬 연산은 다양한 선형 연립방정식을 쉽게 푸는 도구가 됩니다. 행렬의 곱셈은 합성함수를 다룰 때도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합성함수. 자, 지난 시간에는 가우스-호흡법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였는데, 오늘은 행렬 사이의 덧셈 연산과 스칼라 곱셈 연산을 정의하고 이 행렬 연산의 대수적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우스-호흡법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이제 구하는 방법까지 하게 됩니다. 자, 행렬 연산. 자, 행렬 연산 3장 1절 행렬 연산에서는 행렬 사이의 덧셈 연산과 스칼라 곱셈 연산을 정의하고, 그리고 행렬 연산의 대수적 성질을 소개합니다. 이 행렬 연산은 실수 연산이 이제 더 일반화된 모양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째, 행렬 연산. 그 행렬을 연산하기 앞서서 두 행렬이 같다는 건 어떤 의미냐? 행렬의 상등, 두 행렬이 이퀄하다는 의미는 이 A라는 행렬, M by N 행렬 A와 M by N 행렬 B가 같다는 소리는 요 AIJ하고 BIJ, 임의의 IJ에 대해서, 모든 IJ에 대해서 A의 IJ 성분과 B의 IJ 성분이 같을 때 우리는 A equal B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등이 정의되려면 M by N, M by N이 두 개가 같아야지 됩니다. 사이즈가 같은 행렬이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지, 사이즈가 다른 행렬은 그 몇 개의 성분이 같다고 두 개가 같은 행렬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행렬의 상등을 보면 이 두 행렬이 상등이다, 이퀄이다, 같다 그러면 W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X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G가 5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행렬의 합성, 두 행렬의 합, 또 스칼라벨, 두 행렬의 합은 A 행렬 A, B가 이렇게 표시된다면 요 A 플러스 B 행렬의 임의의 IJ 성분은 요 AIJ 플러스 BIJ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분끼리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스칼라벨은 각각의 성분에 스칼라벨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요 벡터의 에디션이 정의되려면 이 두 개 사이즈가 똑같아야지, 두 개의 사이즈가 다른 거는 이 빈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연산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산이 된다는 소리는 그 사이즈가 정확히 두 개가 같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행렬의 덧셈과 스칼라벨, 이런 행렬이 주어졌을 때 A 플러스 B는 뭐예요? 1, 3, 0, 마이너스 3, 4, 4 이렇죠? 뭐 하는 식으로 뭐 그냥 성분끼리 더하면 되니까 성분끼리 더해서, 또 스칼라벨은 2배다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1배 해주면 마이너스 1배 해주면 되고 쉽게 구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연산들은 행렬을 아무거나 주기만 하면, 행렬을 주기만 하면 그 행렬의 덧셈 뺄셈 연산이 다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런 행렬을 주고, 이게 A 플러스 B를 구하고 뭐 2배가 아니라 뭐 100배, 155배 A에다가 뭐 또 더할 수도 있죠. A에다가 더하기를 B 행렬을 해주면, 아니 여기다 B 행렬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산을 원하는 대로 행렬만 정의하면 그 연산을 덧셈은 A 플러스 B로, 스칼라벨은 이렇게 스칼라벨을 해주고, 거기에 뭐 하면 얼마든지 다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이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행렬이 주면 연산 구하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자, 일단 그걸 갖고, 자, 그것까지는 쉬웠어. 다음에 새롭게 정의하는 게 행렬 사이의 곱셈이에요. 두 행렬을 곱한다. 자, 이게 이제 새로운 개념인데, 두 행렬 A, B가 있다 그러면 이 두 행렬을 멀티플라이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어떻게 정의하는 게 올바른 정의겠느냐? 성분끼리 곱하는 게 맞겠냐?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하는 게 맞겠냐? 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A, B는 CIJ라고, 이미 IJ 성분을 CIJ라고 하면 이 CIJ는 AI1, B1J 플러스 AI2, B2J 따따따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끔 정의를 했어요. 자, 이 의미가 뭐냐? 이 행렬 곱의 의미는
행렬 곱의 의미는 이런 식이에요. AB의 행렬은 어떻게 되냐면 성분이 첫 번째 성분은 이거 곱하기 2벡터 곱하기 2벡터. 그 다음에 IJ 성분은 요 아이스 로우 곱하기 요 제이스 컬럼을 두 개를 내적한 걸로 정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성분이 뭐예요? AB의 IJ 성분은 I번째 로우 A의 B의 J번째 컬럼 AI1 B1J 더하기 AI2 곱하기 B의 2J 그 다음에 A의 IP 곱하기 BPJ 이렇게 인너 프로덕트죠?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건데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이게 바로 이것이 정리되면서 모든 합성함수, 즉 F에다 행렬 이렇게 벡터 X에다가 A를 곱하면 그러면 Y가 되죠. 거기다 B를 곱하면 또 G가 되죠. 그게 F of X에다가 또 G를 취해주면 G F of X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G가 되는 합성함수하고 일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산이 정의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정의된 거예요. 이전에 사용된 합성함수들이 다 연립방 정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그러면 다 행렬 곱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산을 정의하니까 합성함수에 대한 것이 완전히 쉬워진 거예요. 그러면 3개 합성함수, 5개 합성함수가 있는 경우도 심플리 행렬 5개, 4개를 곱한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굉장히 복잡했던 것이 엄청나게 단순화된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를 퀴즈를 내면 이 행렬 2개를 주고 그 2개 벡터 이제 행렬 곱을 구해라 그러면 한국 학생들은 거의 99%가 이걸 다 맞춰. 정답을 써요. 근데 미국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수학 교수들이 선영대사가 가르친 수학 교수들이 도대체 왜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이 행렬 곱을 쉽게 이해하느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규칙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꺾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기역자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행렬 곱은 이렇게 기역자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학생들은 하니까 이걸 쉽게 이해하나 보다. 그래서 이 행렬 곱의 규칙을 우리가 이름을 킹 세종의 법칙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행렬 AB가 있으면 요 사이즈가 이제 근데 행렬 곱에서 중요한 것은 요 곱할 때 행렬의 A의 사이즈는 N 곱하기 P, B의 사이즈는 P 곱하기 N으로 요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요게 벡터 사이즈가 딱 곱해질 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성분을 이렇게 주면 A, B는 요거 곱하기 요거가 첫 번째 성분, 요거 곱하기 요거과 요거의 내적, 요거과 요거의 내적 이렇게 4개를 구해서 구할 수 있죠. 그 행렬을 구해주면 이게 A, B의 벡터가 이렇게 쉽게 구해질 수 있죠. 이게 이제 사이즈를 얼마든지 여러분 늘려도 되고 사이즈 커도 되고 같은 식으로 그냥 A, B를 A 스타 B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그럼 바로 두 행렬의 곱이 구해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도 그리고 이런 걸 5개, 6개를 곱해도 같은 식으로 반복하면 되는 거죠. A, B, C, D 다 정해주고 다 한꺼번에 곱해라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답은 나오는 거죠.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큰 사이즈를 구할 때 자, 행렬의 곱을 이용하면 연립방 정식 이렇게 쉽게 표시할 수 있죠. 요것을 더 쉽게 얘기할 때 그 행렬을 요 AX equal B를 A를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고 X를 이렇게 B를 이렇게 표현하면 AX equal B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요 A의 first column에다가 X1 곱한 거 더하기 A의 그 second column에 X2 곱한 거 더하고 마지막에는 A의 n번째 컬럼에 XN을 곱한 걸 더해주면 equal B가 되는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설명을 아까 간단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X equal B라는 연립방 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B는 B고 여기다가 요거 다 쓰면 요것만 벡터로 요거 X1은 다 똑같으니까 앞으로 빼내면 요것만 남고 X2 다 똑같으니까 빼내면 이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게 딱 벡터 표현이죠. 딱. 그치? 벡터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죠. X1의 A의 첫 번째 컬럼, X2의 A의 두 번째 컬럼, XN의 N번째 컬럼 한 게 B 벡터와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게 이제 아까 보면 솔루션들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상수에다가 벡터들 곱해서 솔루션이 나타났죠? 그렇죠? 자, 어쨌든 행렬을 정의했고 이제 AX equal B를 어떻게 그 행렬과 또 컬럼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지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행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행렬사의 연산, 성질을 비교해 보니까 덧셈의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성립하고 분배법칙, 곱셈의 결합법칙 성립하고 분배법칙 성립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칼라배에 대한 이런 분배법칙들이 성립한다. 등등. 이렇게 9가지 성질, 이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실수에다 적용된 성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요 행렬대에서 곱에 대한 결합법칙을 확인해라. 그러면 실제로 A, B에다 C를 곱한 거하고 B, C를 먼저 구해서 앞에 A를 곱한 거 비교해보면 둘이 똑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 식으로 결합법칙이 성립되고 또 이제 행렬에 대한 크기에서 여기서 A, B는 곱할 수가 있는데 B, A는 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A는 2바이 3이고 3바이 4니까 요 P가 일치하니까 곱해지는데 여기다가 이걸 곱하려면 이쪽에 4개인데 이쪽에 곱할 거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요. 4하고 2가 같지 않아서 정의조차 안 돼요. 그리고 또 A하고 C를 곱해보면 사이즈가 뭐가 돼요? 이 2바이 2가 되죠. 근데 C하고 A를 곱해주면 곱해질 수 있는데 사이즈가 3바이 3이 되죠. 그러니까 AC는 2바이 2 행렬인데 CA는 3바이 3 행렬이 되니까 행렬 사이즈가 다르니까 동치인 행렬, 같은 행렬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퀄린 행렬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일반화에서 그 실수하고 달라지는 첫 번째 성질일 겁니다. 자. 또, D도 비교해보면 D는 이렇게 되고 ED는 이렇게 돼요. 이 둘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렬은 덧셈에 대해서는 가환이지만 곱셈에 대해서는 가환이 아니다. 마음대로 A, B가 BA하고 언제나 같다고 얘기할 수 없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로 행렬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다 모든 성분이 제로인 행렬을 제로 행렬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로 행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성질이 만족해요. A 플러스 제로는 0이고 또 A 마이너스 A는 0행렬이 되고 0행렬에다가 뭘 더해줘도 똑같고 하는 식으로. 자, 그거를 또 보면 0행렬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거는 A, B하고 A, C는 이제 둘이가 같지만 이제 근데 생각해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A, D를 봅시다. A, D.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 B하고 A, C는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B하고 C가 같지 않은데도 곱한 게 같은 게 나올 수 있죠. 실수에는 없는 성질이죠. 또 A, D는 0이에요. 근데 A도 제로 행렬이 아니고 D도 제로 행렬이 아니죠.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실수하고는 행렬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이덴티티, 단위 행렬이고 단위 행렬은 어떤 행렬에 곱해줘도 단위 행렬이 되고 이 단위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단위 행렬을 실제로 곱해줘도 단위 행렬을 곱해준 건 언제나 자기 자신이 되고 그리고 또 0건 뭐냐 0배 A에다가 0배 해준 거는 뭐 당연히 제로 행렬이 되고 어쨌든 단위 행렬을 좌변에 곱해도 자기 자신, 우변에 곱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적당한 사이즈를. 그 다음 중요한 게 파워죠. 거듭 제곱. A의 0승은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고 A의 K승은 A의 K배를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A의 R승한 거하고 A의 S승한 걸 곱해주면 그냥 R 플러스 S가 되고 A의 R승 S승하면 A의 RS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행렬 표현이 자승, A를 주면 자승, 제곱 3승, 0승은 아이덴티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A의 제곱에 3승 해준 게 A의 6승하고 같으냐 하면 두 개 비교해 보니까 true라고 답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명령어입니다. 각각의 2승, 6승을 구해서 두 개 비교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전치 행렬. A 행렬의 전치 행렬. 트랜스포즈는 AIJ, A 트랜스포즈로 나타내는데 요 AIJ의 프라임이라는 요 A 트랜스포즈의 이 IJ 성분은 A 행렬의 JI 성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게 우리 오고 이쪽에 있는 게 이리 가고 하는 식으로 주대각성 성분으로 대칭인 행렬이 되는 거고 그럼 이런 행렬이 주어졌을 때 전치 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그 전치 행렬들은 각각 요 2, 3 행렬은 3, 2 행렬로 요게 요리 오고 여기 이리 오고 이게 이리 가고 하는 식으로 바뀌어지고요. 요것도 요게 이리 가고 이게 이리 가고 이게 이리 가고 이게 이리 가고 하는 식으로 이제 주대각선 성분을 중심으로 주대각선은 변하지 않고 나머지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해봐라 그러면 주르륵 이제
전 트랜스포즈를 구해라 그러면 바로 구해집니다. 이 명령. 트랜스포즈를 구해라. B의 트랜스포즈를 구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전치 행렬에 관해서 중요한 성질이 이건데 이 중에 아마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하고 요겁니다. A, B의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요게 실수와는 다른 거죠. 실수 때는 이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A, B가 B, A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요게 세 번째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요 A, B의 트랜스포즈하고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가 같은 걸 확인해 보는 그런 예제를 하나 보여준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 대각합. 행렬이 있으면 주대각선 성분들만 다 더한 거. 그걸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트레이스는 많은 좋은 성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스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질이 이런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언제 나오는 게 바로 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트레이스 오브 AB하고 트레이스 오브 BA가 언제나 같다는 거. 이게 다음 같은 증명이 트레이스 오브 AB. 트레이스 오브 AB는 뭐냐면 요 주대각선 성분들을 합한 거가 되고 주대각선 성분들을 또 합한 게 되고 여기도 그럼 둘이 같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 실제로 확인해 본 게 임의 행렬을 주고 그 행렬들의 트레이스를 구해보면 언제나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걸 확인할 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론적으로 이제 어드밴스 코스에서는 이제 디테일한 증명을 이제 물론 하지만 처음 접할 때는 이걸 공대 학생들은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랜덤한 매트릭스를 제너레이트하게 해요. 그리고 그 두 행렬이 실제로 그 트랜스포즈를 각각 구해라. 그리고 그 두 개의 값이 같으냐. 트레이스가 그러니까 A의 행렬의 트레이스하고 AB의 트레이스하고 BA의 트레이스를 각각 구하게 해서 이 두 개가 같은지 확인해봐라. 트루인지 하는 식으로 해서 두 개가 같다는 걸 확인해서 뭐 한 100개쯤 랜덤하게 돌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같이 나오면 아 이건 트루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 다음에 수식으로 증명해요. 지금 수학자들도 새로운 정리를 만들어내고는 처음부터 미련하게 손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작은 사이즈 걸 손으로 해봐서 계산이 되면 그러면 큰 사이즈 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확인해봐요. 컨젝처를. 그래서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아 이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이제 증명하자 그러고 이제 박혀서 증명하는 식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3장 1절이고 다음에 이제 역행렬을 가우스 어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